안녕하세요. 저는 미넨 바이에른주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우니버시텟의 Empirische Kulturwissenschaft und Europäische Ethnologie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정혜인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우니버시텟, 즉 LMU라고 흘림 불리는 저희 학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일 미넨에 있는 공립대학입니다. 1472년 개교해 약 550년 가까이 독일 대학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학생 수는 44,000명 이상으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입니다. 독일 대통령과 총리, 노벨상 수상자도 여럿 배출해 독일을 넘어 유럽 대륙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MU는 2024년 QS 세계대학 순위 54위를 차지하였고 독일 대학 중에서는 미넨 공과대학교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육부 장관인 마르쿠스 블루멘은 바이에른주의 툼과 LMU가 독일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대학교는 한국의 캠퍼스처럼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도시 곳곳에 단과대학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중 본 캠퍼스는 미넨의 지하철 우니버시텟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캠퍼스도 대부분은 시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부분의 캠퍼스가 시내 외곽에 위치한 미넨 공대와 비교하면 위치적으로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캠퍼스 건물 주변엔 바로 바이에른 공립도서관과 저희 학교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인 필롤로기콤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뒤엔 잉글리시 가튼이 있어 공강이나 휴일에 여유를 즐길 수도 더운 여름엔 물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본 캠퍼스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게슈비스터슐플라츠 캠퍼스 혹은 하우프트게보이데라고 불리는 본관은 주로 법학, 경제, 경영학 또는 신학과 같은 인문 경제, 사회과학 과목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 부전공인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듣거나 조별 과제를 하러 오곤 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건물 역시 본관과 연결된 학교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서 전 수업을 듣진 않지만 건물 1층에 있는 캠퍼스 카페에 정말 자주 갑니다. 제가 촬영을 방학에 해서 사람이 없는데 학기 중엔 이곳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하기도 하고 공부나 수다를 떨러 이곳을 찾곤 합니다. 이 카페의 좋은 점은 저렴한 가격과 아이스 커피 종류도 판매를 한다는 점인데요. 유럽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는 곳 찾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미넨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곳입니다. 다음으론 앞서 잠시 지나가듯 말했던 저희 학교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인 필롤로기콤 도서관을 소개해드릴게요. 필롤로기콤 도서관은 사실 중앙도서관은 아니고 언어, 문학학부의 단과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LMU의 도서관 중 가장 좋고 크고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중앙도서관 대신에 필롤로기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룹이나 개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엔 740개의 좌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험 기간에는 항상 자리가 부족한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론 저희 학과가 있는 잉글리시 가튼 캠퍼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문화학, 일본학, 커뮤니케이션, 인포마틱, 피직 등의 학과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희 학과 메인 강의실의 모습이고요. 주로 학과 수업을 듣는 강의실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학과 건물의 도서관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가방을 사물함에 넣어둘게요. 저희 학교의 도서관 규칙 중 다른 곳과 조금 다른 점은
음식물, 음료 섭취가 금지되어 있고 가방이나 외투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투명한 물병에 들어있어야 하고요. 물론 간식이나 커피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 캠퍼스 도서관의 구조는 약간 특이한데 1층은 정치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관련 도서들이 2층은 저희 학과와 나머지 학과 관련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캠퍼스가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저희 학교 도서관은 항상 시험 기간에도 자리가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문화학과인 저희 학과 특성답게 저희 단과도서관은 전공서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의 잡지나 신문 등의 출판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 싫거나 심심할 때 저희 캠퍼스 도서관에 가서 재미있는 주제의 책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날 저의 눈길을 잡아끈 건 바로 헥슨, 한국어로는 마녀에 관한 책이었네요. 이렇게 학교와 도서관에 관한 소개는 마치고 이제 뮌헨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뮌헨은 독일 바이에른주의 최대 도시이자 독일 내에서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찬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어 세계 문화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뮌헨은 옛스러운 문화와 현대적인 문화, 도시와 자연이 적절히 섞여있는 다채로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학기 중일 때 저의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이 학교를 갑니다. 저희 학과의 수업은 주로 학생들의 발표로 이루어집니다. 발표 형식은 정말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PPT를 만들어 발표하거나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번 학기 저희 조의 발표처럼 이렇게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저희의 발표 텍스트가 테크노와 관련된 청소년 문화 연구였거든요. 이렇게 수업은 보통 두 팀의 발표를 20분 정도 진행하고 학생들과 교수님이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이론이나 연구를 배웁니다. 교수님이 이론을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텍스트를 읽어오고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그날은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거나 공강일 땐 맨자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잉글리시 가든으로 달려갑니다. 잉글리시 가든 캠퍼스 이름답게 바로 옆에 잉글리시 가든이 있어서 공강이나 공부하다 지칠 때 와서 서핑하는 사람들이나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저희끼리 물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짠! 이번 학기 저는 2개의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과거의 역사 기록 연구를 주제로 한 세미나라서 발표를 위해 친구들과 뮌헨시의 기록보관소를 찾아 공식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세미나는 논문을 써야 해서 도서관에 죽치고 앉아 열심히 논문을 썼답니다. 남들은 방학이라 놀러 다니던 8월 말 드디어 논문을 다 썼습니다. 알프스와 가까이 있는 미넨 주변에는 정말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습니다. 잉글리시 가든뿐 아니라 이런 호수에 가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은 미넨의 여름나기 방법 중 하나랍니다. 물놀이도 하고 열심히 여름을 나다 보면 9월 말이 되고 미넨의 가장 큰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가 열립니다. 옥토버 페스트는 세계 3대 맥주 축제로 아주 커다란 텐트에 모여서 1리터짜리 맥주잔에 맥주를 아주 마음껏 마시는 축제입니다. 놀이기구들도 엄청 많은데요. 맥주 먹고 놀이기구 타면 꽤나 재밌답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 독일 전역 어느 지역처럼 미넨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하나 크게 열리는 게 아니라 되게 미넨 시내 곳곳에서 여러가지 테마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중세시대 컨셉으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고요. 햇발인가? 어떤 거를 아, 저 뭐야? Their feet to a two-card rockola. So rock it, rockola, hands are clapping and the feet are tapping to a two-card rockola. 얘는 펀치예요. 일반인이 아니지만. 이렇게 계절별로 열리는 축제 말고도 미넨은 오데온스 플라츠, 그 옆에 호프가든, 시청사가 있는 마리엔플라츠, 레지덴츠, 고후에 해바라기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알테 피나코텍, 할스플라츠, 닌텐부르크 궁전, 마지막으로 BMW가 있는 올림피아 파크까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아주 넘쳐나는 도시랍니다. 마지막으론 LMU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실게요.
미국이랑 스페인하고 호주, 영국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일단 경제적인 조건도 그렇고 유럽의 어떻게 보면 중앙에 위치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을 이끄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진로로 생각했을 때 유럽을 온다면은 독일을 선택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필수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어느 문화권에 있든 간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언어가 바탕이 되는 건데 그 기초를 하지 않고 생활을 한다고 시작하면은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사상 누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수업을 들을 때 영어로 듣지 않으신가요? 저는 영어와 독일어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부 다니는데 저는 이제 영어 반, 독일어 반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처음에 기초를 배울 땐 독일어로 배우지만 나중에 점점 좀 더 심화되는 과정이면은 영어로 배우거든요. 그게 이제 심화되는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와 독일어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집을 계약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할 시에는 독일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약간 이제 선진화된 문화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인권적이나 그런 거에 되게 엄청 향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는 계급 차별이 뚜렷한 나라고 그리고 진짜 속된 말로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상념을 하신 다음에 좀 유념하시고서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의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다니던 중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속해 있던 사회 안에 있다가 이제 울타리 밖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혼자만의 이 울타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만 오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은 유럽 나라 중에 독일이 제일 살기 좋은 것 같고요. 또 뭐 특히 뮌헨이 날씨도 좋고 치안도 좋고 되게 삶의 질이 좋은 도시고요. 그러고 이제 학교들도 괜찮고 교수님이랑 이제 연구소에서 또 이제 일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그다음에 학생 인턴으로 그 학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경험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독일은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가 있는지도 있는데요. 있어도 다른 뭐 영미권에 비해서 훨씬 싸고요. 그리고 특히 뮌헨이 정말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유럽으로도 가기 좋고, 뭐 이태리 가기도 좋고, 뭐 프랑스, 스페인도 나쁘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으로 맞닿아 있는 나라가 많아서 뭐 열차나 차로 편히 여행 갈 수 있고요. 유로존이니까 뭐 환전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쉥겐 국가라서 뭐 다른 나라 갈 때 입국 심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옆 동네 가듯이. 그거는 뭐 미국이나 다른 영국 같은 나라보다 훨씬 많은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근처에 호수도 많고 소도시도 많고 그리고 알프스 가기도 너무 좋고요. 자연 관광이 되게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요. 여름엔 등산 가고 겨울엔 스키 타러 갈 수 있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사 과정은 독일어 과정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독일어 과정. 대부분이고 그래서 석사 과정은 영어도 있긴 한데 그래도 생활하고 이제 뭐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이러려면은 독일어를 하는 게 정말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독일어를 해야지 살기 편한 게 있어요. 대도시는 영어만 해도 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소도시로 가면 소도시로 갈수록 이제 영어가 안 통하게 되는 점이 있죠. 축구
학교 볼 시간이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티켓 구하기도 어렵고요. 되게 독일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하면은 이렇게 제깍제깍 시간 맞추고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독일 사람 생각보다 느긋하고 생각보다 자기 맘대로라서 늦기도 많이 늦고 뭐 기차라던가 뭐 관청 업무 같은 거 볼 때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기대를 접고 마음을 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학교의 20, 30%가 외국인이고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오고, 그리고 시험 자체를 생각보다 쉽게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한국 대학생활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살아남냐 마냐, 내가 내년에도 이 학교 다닐 수 있냐 마냐 하는 그런 시험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안 그래, 이게 독일 사람들한테도 학교가 꽤 어려운데 독일 학생들 중에서도 퇴학당하는 학생들이 많고, 근데 이게 외국인이면은 언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더 힘들죠. 두 배로 힘들죠. 일단 마음을 느긋하게 잡으시고요. 여기 뭐 관공서든 뭐 학교 업무 처리든 은행 일이든지 전부 다 우편을 통해서 하고 느리게 처리돼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생활하려면은 말했다시피 독일어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학사 유학으로는 그래서 특히 유학 초반에는 언어를 마스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초반에는 사람도 좀 덜 만나고 현지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지?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처음 1년에는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나 과목의 개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통과를 못해서 퇴학을 당하시면은 독일에서 같은 과를 다른 대학에서 다시 전공을 못하니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개호패가 2학년, 3학년 때는 없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있어요. 그 학기당 최소 크레딧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6학기야? 3학기 때 30학점, 4학기 때 60학점, 4학기 60. 5학기 때 90학점 이렇게 30학점씩 올라. 맞아. 그거 못 채우면 그것도 퇴학. 그것도 그것도 대학이야? 대학이야. 독일에 전반적으로 학생할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생활 같은 거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같은 것도 10유로도 안 되는 돈으로 볼 수 있고요. 미술관도 정말 싸고요. 학생들. 그냥 옷이나 이런 신발, 전자제품 구입할 때도 학생 할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것도 있잖아? 유튜브 프리미엄. 아 맞아, 뭐 학생 있어. 중요하거든. 그 일요일에 힐라코테 박물관, 미술관 1유로. 아 맞아, 일요일에 박물관, 미술관 다 1유로고 그리고 일요일에 상점, 특히 마트들, 옷가게 다 닫으니까 토요일날 장을 다 봐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독일 처음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특히 독일이면은 맥주 종류가 지역마다 정말 다양하니까 진짜 아니 중고등학생이라고. 나와서 먹으면 여기선 16살부터 맥주 마실 수 있거든. 맞죠? 안 돼, 아직 안 돼, 안 돼. 그게 여기다 하면 안 돼. 혹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독일은 중간에 군유학이 안 되거든요. 독일 대학이. 그래서 자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시는 분들은 독일 대학을 오기 전에 먼저 해결을 하시고 오시던가 아니면은 졸업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좋았다. 근데 중요한 거죠. 제일 좋았다. 당사자기 때문에. 독일어 어학을 시작하시려면
드리자면요. 일단은 독일로 빨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하시는 것보다 여기서 직접 살면서 현지인들이랑 만나서 독일어를 쓰는 게 훨씬 더 빨리 느니까 와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넨 대학 도서관들이 대체로 학생증 같은 거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이나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대학 도서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이다 아니면 그냥 한번 미넨 놀러 왔다 근데 뭐 도서관 구경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가보셔도 돼요. 중간에 돌아갈 생각이면은 애초에 안 시작을 오고 그 돈으로 카페 차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아니지. 카페 차리 그거 아니야. 이거 지금 고등학생한테 너무 좋지 않은 얘기였어. 이거 모티베이션 안 된다고. 근데 사실 해줘야 하거든. 이거 부모님이 볼 거 아니야. 중고등학생도 보고. 돈 내는 건 부모님이란 말이야. 엄마 아빠가 카페 차려줄지 안 차려줄지 어떻게 알아. 얘네들은 아, 이렇게 하면은 근데 유학 생활 할 때 보내줄 돈 다 모으면 카페 하나 맞아, 그냥 카페 하나 따로. 차려. 맞아. 그렇지만 또 미네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학교 퀄리티를 포기하면 이제 집값 싼 도시 가면 되거든요. 그치. 일메나우 투룸에 180유로. 미친 거 아니야? 오두막에서 살아? 무더위랑 태풍에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유학 준비하시고 나중에 독일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